5월 30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4% 하락한 2697.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6% 하락한 734.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 BNC, DH오토웨어, KMW, DH오토리드, 에이스테크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통신장비 테마입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통신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6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은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5세대보다 50배 빠른 전송 속도를 가졌으며 10배나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2028년에 시범 서비스를 거친 뒤 2030년부터 6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며 국민의힘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대학 및 연구소들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앱 등 타국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과기부는 언론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3건의 협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어요. 국경 간의 공급 협정이 모두 통과되면서 사업자들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만 완료하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두 달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올해부터는 실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600MHz의 중대역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 경우 국내 통신장비 기업들의 급격한 실적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일부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KMW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하나증권은 KMW가 미국 주파수 할당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될 경우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제시했으며 KMW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1,42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나트륨 배터리 테마입니다.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열폭주 억제에 강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나트륨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공급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은 올해 연말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 브랜드인 락스트라의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대보마그네틱은 CATL의 전자석 탈철기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관련주로 묶이고 있어요. 전자석 탈철기는 리튬 배터리뿐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인테크는 자회사인 에너지11이 언론을 통해 자체 개발한 나트륨 이온 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동서발전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실증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증을 토대로 해외 인증과 양산 체계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 어제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부분이 지속 부각되며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국 BNC는 휴젤 리도카인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공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휴젤 리도카인은 한국 BNC의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인데요. 이번 승인을 필두로 후속 품목의 승인도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필러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입과 매출을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DB오토웨어는 언론을 통해 자사의 북미 법인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멕시코 법인으로부터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제어기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5년간 차량 339만 대분에 들어가는 물량을 공급하며 수주 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DH 오토웨어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계열사인 DH 오토리드도 동반 상한가에 들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나이백은 수요일 장마감 후 미국 소재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제인 MP201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대 5,952억 원이며 MP201로 발생하는 순매출의 4%를 경상 기술료로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손오공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유아동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다만 손오공은 오늘 장마감 후 경영 지배인 선임과 경영권 변경, 자기 전환사채 매도,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연달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엑시온그룹과 파인테크닉스, 푸드나무 좋은 사람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샤페론은 최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은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샤페론은 글로벌 제약사와 아토피 치료제인 누겔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이백과 같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두산테스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두산테스나는 최근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캡스톤 파트너스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캡스톤 파트너스는 최근 지분법 손익을 크게 개선하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우렌제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소주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HS효성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주주 친화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상법 개정에 따른 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 등의 주주 환원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주사들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도 HS효성은 배당 수익률 20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HS효성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가운데 증가한 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최대 200%에 달할 수 있으며 감액 배당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자회사인 HS효성 첨단 소재의 실적이 반등하고 있는 점도 부각되면서 HS효성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하나기술은 미국의 글로벌 OLED 조명 기업인 올레드웍스와 협력하여 독일 아엔의 제조 라인의 열면치 장비 셋업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장비에는 높은 열을 이용하여 초방막 유리의 가장자리를 정밀하게 깎아내는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양산 성공 소식 속 해당 장비가 유리기판의 핵심 장비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테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하나기술은 최근 오태봉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증가됐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상상인증권, 2위는 신원, 3위는 삼성중공업,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애경케미칼,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플레이그램, 8위는 동양철관,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LK삼양, 2위는 파루, 3위는 좋은 사람들, 4위는 일신바이오, 5위는 랩지노믹스, 6위는 엑스페릭스, 7위는 샤페론, 8위는 메디콕스, 9위는 한국BNC, 10위는 나인테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K삼양, 파루, 좋은 사람들, 샤페론, 한국BNC, 나인테크입니다.
LK 삼양은 우주항공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파루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샤페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이자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었으며 한국 BNC는 풋모커가 공시가 있었습니다. 나인테크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삼양식품,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KB금융,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보마그네틱, 2위는 나이백, 3위는 ABL바이오, 4위는 LK삼양, 5위는 온코크로스, 6위는 엑스페릭스, 7위는 태용, 8위는 알테오젠, 9위는 올릭스, 10위는 샤페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보마그네틱, 나이백, LK삼양, 샤페론입니다. 대보마그네틱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이며 나이백은 기술 이전 공시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K삼양은 우주항공 관련주이며 샤페론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이자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었습니다.